오늘은 화학 반응 들어갈게요. 화학 반응. 알겠지? 일단은 산화환원부터 여러분 들어갑시다. 오래 걸려. 아무거나 봅시다. 우리가 산화환원을 중3 때 조금 해보기는 했는데, 그지? 기억나? 안 나죠? 그지? 기억 안 나지?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사실 그 산화환원 반응을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거를 아는 게 좋아요. 산화수. 아마 이거를 처음 들어볼지도 몰라. 근데 이게 산화수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사실은 고2 화1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면 산화환원 반응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자세히는 좀 아니고 이제 큰 틀만 좀 잡아줄게요, 여러분. 응? 자, 봐봐. 이 산화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부호가 중요해요, 부호. 이 산화수가 부호가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봐봐, 여러분. 이거를 누가 결정해 주냐면 이건 요 프린트에 없어요. 자, 산화수의 부호는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게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전기 음성도. 이 전기 음성도가 뭐냐? 결합을 할 때 원소들이 전자 있죠? 전자를 얼마나 잘 끌어당기는가 이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전자를 얼마나 잘 끌어당기는가. 결국 산화환원은 전자의 이동이기 때문에 이걸 알면 되게 편해져요. 자, 볼게요, 여러분. 이 전기 음성도 수치를 좀 알려줄게요, 여러분. 이거 외우기 되게 쉬워요. 자, 1주기, 2주기, 이제 3, 4주기가 있으면 수소,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여기는 플로린 이렇게. 그다음 여러분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칼륨, 칼슘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2.1이고 얘는 리튬이 1, 1.5, 2, 2.5, 3, 3.5, 여기는 4. 딱 0.5씩 커져요. 0.5씩. 여기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모든 원소 중에 여러분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게 플로린이에요. 알겠죠? 플로린. 자, 볼게요. 여러분 나트륨은 얘는 0.9, 1.2, 1.5, 1.8. 책이랑 조금 다르게 알려줄 거예요. 2.2, 2.6, 3.1. 여러분 책에는 인이 2.1로 돼 있고 황은 2.5로 되어 있고 염소가 3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애들이 다 서로 겹치는 애들이 있어서 일부러 바꿔준 거야. 알겠지? 그리고 칼륨은 0.8, 칼슘은 1 이렇게 돼. 그럼 봐봐, 여러분.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전자를 자기 쪽으로 더 많이 끌고 왔다. 근데 전자가 마이너스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뛰는 거를 자기 쪽으로 많이 끌고 왔대. 그럼 무슨 전화를 띄게 되냐면 마이너스를 띄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알겠죠? 그죠? 봐봐, 여러분.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는 마이너스를 띄고, 알겠죠?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소는 플러스를 띄더라. 사실은 이것만 알고 있어도 도움이 엄청 많이 돼요. 이 부호 자체 하나만 알고 있어도. 알겠죠? 봐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구리가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구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반응 시간에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
여러분 참고로 모든 비금속은 금속보다 음성도가 크다. 알겠죠? 비금속이 무조건 더 음성도가 커요. 그러니까 비금속이 전자를 더 잘 끌어당긴단 말이야.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CuO에서는 구리가 뭐가 되냐면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되고 음성도가 작으니까 산소는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부호를 띠게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구리는 자기끼리 있으니까 전자 이동이 없잖아요. 0. 같은 구리끼리만 서로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전자가 어디로 치우치질 않을 거 아니야. 같은 구리들이니까. 산소 분자도 마찬가지죠. 같은 산소와 산소가 결합했으니까 전자에 치우침이 없을 거 아니야. 그냥 가운데 딱 있죠. 그러니까 얘도 얼마 여러분? 얘도 0. 설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 원자가 양이온이 된다. 그럼 전자를 뭐 해야 돼요? 전자 이뤄야 되죠. 그치? 음이온이 된다면 전자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전자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봐봐. 구리가 플러스가 됐다는 건 전자를 뭐 한다? 잃는다. 괜찮아요? 봐봐 여러분. 산소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전자를 뭐 한다? 전자를 얻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전자를 잃는 게 뭐가 되냐면 산화. 전자를 얻는 게 뭐가 되고 여러분? 환원.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거를 산화수로 판단할 때는 봐봐 여러분. 자, 산화수가 증가하는 게 산화. 산화수 감소하는 거는 환원. 이렇게 들어가요. 산화수 증가가 산화. 산화수 감소는 환원. 그럼 봐봐 여러분. 자, 구리 다시 해볼게요. 구리는 0에서 플러스로 산화수가 뭐 했다? 증가했다. 그러니까 구리는 여러분 요거는 산화.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치? 산소 0에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산화수가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 여러분? 요거는 환원. 이렇게. 괜찮지? 그치? 사실은 원래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산화수의 크기도 알려줘야 되고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들이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 몰라도 괜찮아. 알겠지? 그치? 통과해서 이런 부호만 정할 줄만 알아도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금속과 비금속이 있으면 비금속이 마이너스, 금속은 플러스. 알겠지? 음성도 큰 게 마이너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봐 여러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프린트 맨 처음에 자, 역설을 바꾼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들어갑시다. 일단은 어차피 주가 산화환원이니까 그냥 산소 이동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알겠죠?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부터 들어가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강합성. 왜 강합성이 역설을 바꿨냐면 강합성에서 여러분 무슨 기체가 만들어지고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그 산소 기체가 대기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만들어주니까 바다에 있던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역설을 바꾼 화학 반응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 강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자, C6H12O6 포도당을 하나 만들어주고 부산물로 여러분 산소 기체가 나오고 그리고 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산소 이동만으로 산화환원을 따지냐고 하자니 되게 애매하죠. 왜냐면 지금 물질이 5가지가 있는데 물질들이 산소를 다 가지고 있어. 그 누가 산소를 얻은 건지 누가 산소 이런 건지 되게 애매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 쌤이 이걸 하나 알려줘 볼게. 이거는 생물2 내용에서 몰라도 괜찮아요.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한번 해봤어.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강합성할 때 나오는 산소 기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 CO2에서 오는 걸까? 아니면 물에서 오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CO2의 산소는 질량수 16짜리를 한번 써봤고 물에 있는 산소는
질량수 18짜리 산소들로 이루어진 물만 집어넣어 준 거야. 오케이? 그리고 강합성을 해봤더니 산소 기체가 전부 다 18짜리만 가지고 나오더라. 그러니까 방사성 원소를 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봐봐. 어디에서 온다는 거죠? 산소 기체가 물에서 온다. 알겠지, 그치? 물에서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부호랑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탄소 얘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서 플러스가 돼. 그죠? 탄소와 산소 중에 음속도가 산소가 더 크거든요. 오케이? 전염소 산소가 넘버 2야. 볼게요. 여기서 물에서는 산소가 지금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그치? 그리고 O2는 얘는 0이야. 왜? 자기끼리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전자의 치우침이 없으니까. 그치? 여러분 그러면 물은 얘는 산화수가 뭐 한 거예요? 요거는 산화수가 증가. 마이너스에서 0이 됐으니까. 그래서 물이 뭐 되는 과정이다? 강합수할 때 물은 산화되는 거. 됐지? 물이 산화되는 거 여러분. 자, 그 다음 요거 하나 볼게요. 사실 근데 요거는 여러분 좀 판단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자, 요 탄소가 여기서 산화수가 0이 되는데, 이거는 크기를 좀 알긴 알아야 돼. 그냥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봐봐. 산소 하나가 마이너스 2. 이게 6개가 있고요. 수소는 얘는 플러스 1짜리 요게 12개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잖아. 그지? 수소가 또 플러스 1가 되는 거라도 많이 들어봤잖아. H 플러스 이런 거. 그죠? 봐봐. 플러스 1짜리가 12개가 있고 마이너스 2짜리가 6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2. 요게 얼마 여러분? 플러스 12. 이미 합이 얼마예요? 0. 모든 화합물은 산화수 합이 0이 돼야 되거든요. 1코 5등이 어차피 같아야 되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에서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산화수가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 CO2가 뭐 되는 과정 여러분?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는 환원되는 거예요. 됐지? 광합성할 때 CO2는 환원. 요건 하나 외워놨으면 좋겠어. 산화수는 몰라도 괜찮은데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가 환원되는 거라는 거 기억 좀 해두세요. 산소 이동으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 물론 이렇게 하기도 해. 좀 단순하게 할 때는 봐봐 여러분. 탄소 6개에 산소가 몇 개? 12개. 여기는 탄소 6개에 산소가 몇 개? 6개. 그러면 탄소 하나당 산소가 뭐 했다? 줄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원래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알겠지, 그지? 그럼 얘 입장에서는 산소가 뭐 했다? 산소가 떨어져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그치? 자, 이 산소 이동은 이렇게 돼. 산화는 산소 뭐 하는 거? 얻는 거. 환원은 산소 원자를 잃는 것. 이렇게 들어가요. 됐지, 그치? 자, 일단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 알아볼 거냐면, 자,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중에 또 뭐가 있느냐? 연소 반응이 있죠. 연소 반응. 뭔가를 태우는 거. 그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화석연료의 연소죠. 화석연료를 연소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좋냐면,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다.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지? 석유가스를 쓴다든지, 아니 메테인 이런 천연가스를 쓰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쌤은 그거를 살면서 몸소 다 경험을 해봤어요. 쌤이 어렸을 때, 8살 때까지 살던 집이 예전에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집인데, 한옥집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아궁이가 있는 집. 이렇게 막 불 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여러분, 이게 부엌이랑 방이 완벽하게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막 나무 태우면 재도 날리고 막 연기도 나고 하니까 주방이랑 거실이 연결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8살 때 아버님이 집을 새로 지어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도 지금과 같은 그 개념이랑 조금 달랐어요. 그때는 연탄을 뗄 때라. 연탄도 이제 연탄가스 막 이런 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도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이제 도시가스를 이제 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거실이랑 주방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그지? 이게 사실은 주거 환경도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저 연소 반응 때문에. 응? 사실은 불의 발견 이런 것도 너무 크죠. 불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최초로 얻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바로 금속이죠. 그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석기 시대에서 여러분 청동기나 철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도 사실 다 불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지? 자, 볼게요, 여러분. 연소 반응 CH4 요게 산소하고 만나서 이산화탄소하고 H2O 물 이렇게 되죠. 탄소는 한 개 한 개 여기 수소 4개니까 물 앞에다가 2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이게 이제 메테인의 연소 반응식인데 물론 이거를 봐봐. 메테인이 뭐를 얻었어? 산소를 얻었어. 그러니까 CH4는 산화된 거야.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무슨 알겠죠? 그죠? 자, 이거를 쓰면 좀 알려준 거. 만약 부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탄소가 음속도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예요. 탄소는 음속도가 2.5고 수소는 2.1이거든. 근데 여러분 CO2에서는 탄소가 부호가 뭐가 되냐면 얘가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탄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산화수가 뭐 했다? 증가했다, 산화됐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죠. 설마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여러분 산소 볼까요? 산소는 여기서는 0이죠. 자기 혼자 있으니까. 근데 CO2에서는 자기가 음속도 크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고 H2O에서도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0에서 마이너스로 가잖아. 이게 전자를 뭐 했다는 뜻이야. 전자를 얻었다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 했네? 환원. 그러니까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CH4는 얘는 뭐 되고요? 이거는 산화. O2는 요거는 환원. 이렇게 들어가요. 됐지, 그치? 그러니까 산소 입장에서 쌤, 근데 산소 입장에서 자기가 자기를 잃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되는 거야. 산소 이동으로 보면 CH4는 산소를 얻은 거고 O2는 산소를 잃은 거죠. 무슨 알겠지, 그치? 산화, 환원. 오케이. 자, 다음 이번에는 또 산소 이동 중에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역사 중에 하나. 잠깐만요. 벌써 여기까지 썼나? 자, 옆에다 써야 되겠다. 자, 이번에 여러분 철의 재련을 볼게요. 철의 재련. 철기 시대가 온 거랑 마찬가지. 철의 재련. 그렇지? 여러분 철의 재련은 철광석이 있어, 여러분. 철광석은 Fe2O3에다가 SiO2까지 같이 있는 게 철광석이. 그러니까 산화철을 포함한 돌멩이란 뜻이죠, 여러분. 자, 볼게요. 내가 여기서 깔끔하게 철만 뽑아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SiO2 이걸 빼야 되고 산소도 빼내야 되지. 그치?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석회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석회석은 CaCO3, 탄산칼슘, 요게 석회석. 그리고 코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코크스는 그냥 C로 표현을 해줘. 이 코크스는 흑연을 압축해서 만들어준 걸 코크스라고 하는 거는. 알겠죠? 이 세 가지를 용광로에 놓고 이제 가열을 해줍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탄산칼슘은 얘는 열을 받으면 CaO랑 CO2 자, 여러분 이렇게 분해가 돼. 알겠죠? 그리고 자, 코크스 있잖아요. 코크스는 산소랑 만나서 불완전 연소돼서 뭐를 만들어주냐면 CO,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 자, 그럼 볼게요. 자, CaO가 철광석에 있던 SiO2랑 결합해서 CaSiO3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고요. 알겠지? 그리고
Fe2O3 산화철은 일산화탄소랑 이제 반응을 하면 여기는 깔끔하게 철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다음 CO2 이렇게 나와요. 됐지, 그치? 자, 여기서는 여러분 요걸 가지고 학교 시험에 이게 하나 나올 거야. 다음 중 산화환원 반응을 모두 고르시오. 화학 반응식을 쭉 주고,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가 팁을 하나 알려줄게. 잘 들어봐.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런 걸 홑 원소 물질이라고 그래. 홑 원소 물질. 자기 혼자 있는 거. 알겠지?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거를 홑 원소 물질이라고 하는데 홑 원소 물질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야. 알겠지? 홑 원소 물질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다. 만약에 산화하는 반응이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하면 홑 원소 물질이 있는 거 그냥 무조건 다 골라. 오케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봐봐 여러분. 얘가 산화수가 자기 혼자 있을 때 선생님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0. 근데 CO에서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치? 산화수가 변했네? 그럼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이 되는 거예요. 봐봐 여러분. 철이 Fe2O3에서는 여기는 지금 플러스야. 근데 Fe, 홑원소 물질은 여기는 산화수가 0이 돼주는 거야. 얘도 산화수가 변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럼 봐봐 여러분. 쌤 그러면 홑원소 물질이 없는 거는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가요? 근데 그렇진 않아. 홑원소 물질이 없어도 산화환원 반응이 있기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안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발음은 물론 식을 다 외우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또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지? 다 외우면 물론 좋지. 이거는 산화환원 반응 아니야. 산화수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바로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 철의 재련과 관련된 반응식이 나왔어. 근데 누가 산화환원 반응이고 누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지 궁금해. 알겠지? 그럴 땐 이런 뭐 하라고 여러분? 홑원소 물질이 있는 거는 산화환원. 홑원소 물질이 없는 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알겠죠? 그럼 외우기 편하지. 됐지? 이제 세분화를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탄소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0에서 플러스가 됐으니까 산화. 그치? O2는 0에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요거는 여러분 요거는 환원. 이렇게 됐죠? 철이 플러스에서 0이 됐으니까 이게 감소한 거야. 산화수가. 그러니까 Fe2O3의 철은 얘는 뭐 됐다? 요거는 환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도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서도 플러스긴 한데 원래 이게 산화수 크기로 따지면 CO에서는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되고 C가 CO2에서는 C가 플러스 4가 돼요. 왜? 산소 하나가 마이너스 2여서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가니까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CO의 C는 얘는 뭐 됐다? 요거는 산화. 이렇게. 산화수의 크기를 다른 거는 안 해도 괜찮으니까 알겠죠? 대부분의 화합물에서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수소는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하나만 기억 좀 해놔. 알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 응? 알겠지? 산소 하나가 마이너스 2, 수소 하나는 플러스 1. 됐죠? 그리고 모든 화합물은 산화수의 합이 0이 돼줘야 돼. 화합물은 0. 오케이. 자, 산소 이동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세 가지예요. 알겠지?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죠. 얘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지. 응? 알겠지? 자, 그 다음 볼게. 요번에는 다 썼죠? 자, 여러분 산소 이동에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다른 것도 하나 약간 보여줘 볼게요. 자, 여러분 금속 마그네슘이랑 드라이 아이스랑 반응을 한번 시켜보자. 이게 드라이 아이스가 뭔지 알지?
그 베스킨라빈스 가면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 그지, 그지? 이거를 숟가락으로 파가지고 예를 들면 봐봐, 여러분. 이렇게 생긴 드라이아이스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봐. 여기다가 이렇게 홈을 파낸 다음 지우개로 되려나? 안 지워지네. 자, 홈을 파낸 다음 이제 마그네슘 있어, 마그네슘. 마그네슘 리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마그네슘 리본은 금속 마그네슘이야, 그냥. 여기다가 불을 붙여. 자, 바로 여기에 불을 붙이면, 아이고, 약간 불 느낌이 나게 봐. 이렇게 불이 이렇게 붙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를 여기다 구겨 넣어. 마그네슘 리본을. 알겠지? 그리고 아까 이제 숟가락으로 파낸 거 있잖아. 그걸로 다시 덮어. 그 얘가 연소가 안 될 것 같은데 연소가 돼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불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마그네슘이랑 드라이아이스가 반응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이 요 드라이아이스에 있는 누구를 끌어당기냐면 산소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MgO가 되고 그 다음 하나는 이렇게 탄소 가루가 만들어줘.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얘들아, 아이고, 시커먼 실험하고 나면 시커먼 가루 같은 게 이렇게 보여. 그게 탄소 가루야, 탄소 가루. 괜찮죠? 자, 일단 원자 개수 한번 맞춰볼게요, 여러분. 자, 원자 개수는요, 산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2 써주고, 여기도 마그네슘도 2를 써주면 되지. 됐지? 이제 누가 산화된 건지 해보자. 자, 볼게요. 이거를 산소 얻은 걸로 해도 되고, 자, 볼게요. 얘는 산화수가 얼마? 0. 혼자 있으니까 MgO에서는 플러스. 그러니까 마그네슘 산화수가 증가했지. 그러니까 얘는 산화됐다. 자, 볼게요, 여러분. CO2에서 C는 여기는 플러스, 혼자 있네, 여기는 0이잖아요. 쟤는 산화수가 뭐 했다? 감소했다. 그러니까 얘는 환원.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산화, 드라이아이스는 환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지?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좋죠. 뭐 호흡식은 강합성이 정반대니까 괜찮겠지? 한번 써줘 볼까? C6 HTL56 포도당에 산소가 들어가고 여기는 물이랑 만나서 뭐를 만들어 주냐면 여기는 6CO2 12H2O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렇지? 그러니까 포도당은 여기서 뭐 된 거? 얘는 산화. 그죠? O2는 여기는 뭐 되는 거고 O2는 환원. 이렇게 무슨 알겠죠? 이게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아마 학교에서도 이거 반응식 아마 다 학교 가면 다 보게 될 거예요. 정의는 학교에서 이 반응식 다 해줬죠? 아직 여기 안 했어요? 지금 어디 하고 있어? 또 이상한 데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일단은? 일단은 남은 데면 어디? 신소재 쪽? 응. 아, 진짜? 어. 어. 여기도 어쨌든 들어가긴 하겠죠? 그치? 들어가긴 하겠죠. 궤정고는 순차적으로 들어가잖아. 그치? 1학기 때 1단원 하고 2단원 하고 순차적으로 하죠. 막 뒤죽박죽 안 나가지, 진도만. 그치? 막 저기 막 4단원에서 일부 들어가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죠? 자, 요번에 여러분 두 번째 해볼게요. 요 두 번째는 전자이동 갑니다.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사실은 이 전자 이동이라 하는 거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금속과 금속 이온이 만났을 때 이제 이때 전자가 이동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 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도 이제 이때도 전자 이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비금속과 비금속 이온이 만날 때 이때도 이제 전자가 이러고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 금속과 금속 이온이 만났을 때,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 비금속과 비금속 이온이 만났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산소 이동도 뭐라고 구분을 뭐 굳이 산소 이동이라고 해놓긴 했지만 사실은 전자의 움직임과 연결이 있는 거라고 쌤이 좀 전에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산화 환원 반응은 전자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다룬 애들은 산소가 이제 주로 어떤 경우냐면 전자가 물론 완벽하게 이동한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 좀 쏠렸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있죠. 그러니까 결합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아예 양이온이 되고 아예 음이온이 되는 거니까 전자가 누군가 완벽하게 잃고 얻는 거라면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서로 공유했는데 이 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느냐, 알겠지? 덜 쏠리느냐, 이제 그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결국은 전자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동을 했느냐, 알겠지? 그치? 아니면 좀 그냥 쏠린 걸로 끝났느냐, 이해 가시죠? 근데 이 산화수라고 하는 거는 살짝 쏠린 것도 아예 그냥 끌려갔다라고 가정을 하고 판단하면 편하다. 이해 가시죠? 된 거 같죠, 여러분? 자, 그럼 잘 봐봐. 쓰면 잘 들어오세요. 우리 이거는 하고 가야죠, 여러분. 전자 이동에서는 전자를 잃는 것, 이게 산화가 돼요. 좀만 이동합시다. 자, 전자를 잃는 게 산화. 그리고 전자를 얻는 게 환원.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잘 봐, 여러분. 구리랑 산소랑 만나서 자, 산화구리가 됐어. 그치, 여러분? 요때 보시면 자, 구리가 0, 여기는 아까 플러스였어. O2가 0, CO에서 산소는 뭐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돼.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 이게 0에서 플러스로 됐다는 건 전자를 뭐 했다? 양이온이 된 거니까 잃었다. 그치? 자, 이게 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야. 봐봐. 구리가 전자를 잃었다. 근데 이거를 구리가 산소를 얻었다. 같은 의미가 되죠. 그렇지? 구리가 산소를 얻은 것도 산화고 구리가 전자를 잃은 것도 산화고, 그렇지? 같은 결과인데 표현만 다른 거죠, 여러분. 그냥 이해 가시나요? 자, O2 같은 경우는 봐봐. 산소가 전자를 얻었다. 그렇지? 산소가 산소를 잃었다. 사실 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표현 방식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산화수로 보면 구리는 산화수가 뭐 했다? 증가했다. 산소는 산화수가 뭐 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그래서 산소 이동, 전자 이동 다 산화수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는 다 산화. 알겠지, 그치? 산화수가 감소하는 거는 전부 다 환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같죠? 오케이? 됐지? 좋았어. 자, 그럼 이제 우리 금속과 금속 이온부터 한번 해볼 건데, 금속에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 자, 여러분,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는 이거를 금속의 반응성 순서 또는 반응성의 크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알겠지? 금속의 반응성 크기. 자, 아마 학교에서 쌤들이 요거 알려주시고 뭐 굳이 안 외워도 돼 라고 하실 것 같긴 해. 볼게요, 여러분.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석, 여기는 PB, 납, H, 수소, 구리, 순, 은, 백금, 금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앞자만 따서 외울 때는 칼카나마 아라천리전압 수고소은 백금 이런 식으로 보통 외워요. 어? 여기서 H는 봐봐. 요 H는 요거는 쌤 다른 건 다 금속인 것 같은데 H는 비금속 아닌가요? 맞죠. 얘는 비금속이죠. 이건 여러분 산성 수용액에 H 플러스랑 비교하려고 가운데 H를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치? 우리가 산성 용액은 H 플러스 요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H보다 왼쪽에 있는 애들은 자 얘네는 산과 만났을 때 반응은 하는 애들이고 H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산과 반응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바울은 금, AU가 금반지 할 때 그 금이야. PT는 백금, 사실 백금은 더 희귀하죠. 일반 금보다. 자, 금, 백금, 은 이게 다 귀금속이잖아요. 귀금속이 반응성이 작은 애들.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쟤는 산하고 만나도 반응을 안 해. 만약 금반지나 이런 게 반응성이 크면 막 금반지 끼고 설거지하고 났는데 막 금반지가 일부 막 녹아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럴 일이 없죠. 반응성이 작으니까. 됐지, 그치? 자, 볼게요. 쌤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아연이랑 자 묽은 염산에 있는 만약 수소연이 만났다. 이건 반응을 해요. 그치? 아연은 아연 이온으로 되고 수소 이온은 H2 수소 기체로. 이거는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 아연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근데 만약에 금속 구리랑 수소 이온이 만났다. 이거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알겠지? 그죠? 그 얘기 해주는 거야. 그래서 구리는 수소보다 즉 H 플러스보다 반응성이 뭐하니까 작으니까 전자의 이동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칼륨 쪽으로 갈수록 자 산화 되기 쉽다. 그죠? 이 말은 전자를 잃기가 쉽다. 자, 다른 표현으로는 여러분 반응성이 크다. 이거는 우주에서 이 원소들이 만들어질 때부터 저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우주 탄생할 때부터. 알겠죠? 별의 중심부에서 저 원소들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미 얘들의 운명이 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바뀌질 않아요. 딱 정해져 있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봐야지 또. 이거를 다음 페이지로. 요거를 쌤이 우리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영상을 오늘 밤에 아마 올릴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올려줄 텐데 그때 이거를 봐도 되고 알겠지, 그치? 아니면 이거 필기를 지금 다시 하려면 좀 힘드니까 휴대폰으로 요것만 찍어도 괜찮아. 요거 필기한 것만 보고 싶으면 알겠죠? 네, 요거 아니 시간을 기록해 놓든가 38분 49초. 그때 영상에서 요 부분만 보면 지금 이 장면이 딱 뜰 거 아니야. 그렇지? 수빈이는 이거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죠. EZ 사이언스를 치면 나와 유튜브에서 EZ 사이언스 EZ 저거 주황색. 이제 구독자 이제 300명 넘었어. 많이 늘었죠? 그치? 올해 시작하기 전에 200명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200명 안 됐었지. 300명 넘었어. 어제 모르지 또 줄었을지도 몰라. 300명 넘었다가 다시 막 줄고 막 그러기도 해. 304명이네. 근데 이게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금요일 오후 6시 반 이거는 이제 중학생들 선행하는 수업이니까 조회수가 이게 맞아. 얘네가
한 명 결속했으니까 한 명만 보면 되니까. 어? 근데 딸 외부에서 살짝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해, 그지? 이게 뭐지 하고 눌러봤다가 에이씨 이러고 끄겠죠 그냥. 어? 재밌는 게 아니니까. 요거 이건 조회수 너무 많지 않아? 233회? 이날 결수생이 3명이었는데 3명이 저렇게 보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것도 우리 학원 애들은 필요해서 들어와서 이제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입되는 친구들은 아마 한 5초? 5초 보자마자 그냥 바로 딴 데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도 유튜브로 웃기고 이런 걸 보지 사실 진지하고 막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나 같아도 안 볼 것 같아. 자, 여러분 요거 금속과 금속이온 가볼게요. 여러분 비커 하나가 있어요. 이런 비커가 있는데 이것도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CuSO4 황산구리 수용액 이거 하나 넣어놓고 알겠지? 근데 여기다가 아연판 금속 아연판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여러분. 자, 또는 아연 막대. 알겠지? 금속 막대.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얘를 집어넣어 본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이 구리 CuSO4는요, CO2 플러스랑 SO4 2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이온으로 존재하는데, 이 구리 이온이라고 하는 애들은 얘는 어떤 색을 띠고 있냐면, 구리 이온은 푸른색을 띠고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온 자체가 색깔 띠는 거는 구리이온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얘가 푸른색을 띠고 다른 건 다 무색이에요, 그냥. 불꽃색 말고. 알겠지? 이온 자체 색깔 띠는 건 구리이온 하나밖에 없다고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아연은 얘는 원자량이 65짜리고요. 구리는 얘는 원자량이 64짜리예요. 원래 구리가 29번이고 아연이 30번이거든요.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자, 금속 아연과 자, 이거 CuSO4죠. CuSO4가 이제 반응을 하면 여기는 ZnSO4 그리고 Cu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실제로 반응한 것만 써보면 황산이온은 이제 구경만 하고 있는 거니까 아연과 구리이온이 만났는데 아연은 아연이온으로 구리이온은 금속 구리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좀 전에 써준 것 중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있었죠. 아연이 구리보다 더 산화되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편할 거예요. 금속들은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한다. 알겠지? 이제 그게 금속에 태어난 운명이야. 얘는 어떻게든 기회가 있으면 양이온이 돼야 될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야. 무슨 알겠지?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양이온. 기회가 되는데도 안 하면 안 돼. 무조건 양이온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바로 자, 아연이랑 구리온이 만났는데, 아연이 보니까 자기보다 약한 애가 양이온이 돼버렸잖아. 그죠?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자기가 구리를 불러. 진짜로. 너 일로 와. 그리고 구리온이 불러. 그래서 자기 전자를 구리온한테 줘버리는 거야, 그냥. 왜? 자기가 양이온이 돼야 되니까. 자기도 힘이 세니까. 알겠죠? 얘네 운명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태어난 애들이야, 그냥. 가능하죠, 여러분? 자, 볼게요. 아연은, 얘는 산화수가 0. 아연 이온은 산화수가 플러스, 산화수가 뭐였어? 증가. 그러니까 아연은 뭐 되는 거죠, 여러분? 얘는, 요거는 산화. 이렇게. 구리온은 얘는 플러스에서 0이 됐으니까 산화수 감소했죠. 그러니까 얘는 뭐 됐다? 구리온은 요거는 환원됐다. 이렇게. 됐지? 자, 그다음 볼게요, 여러분. 수용액의 이온수 변화 볼게요. 첫 번째 수용액에서의 이온수는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왜냐면 구리이온 하나 사라질 때 아연이온 하나가 들어오니까. 둘이 1대1로 반응하니까 이온수 변화가 없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이온수 일정. 자, 볼게요. 두 번째는 수용액
수용액은 질량이 뭐 하냐면 여긴 질량이 늘어나요. 여러분 왜 수용액 질량이 늘어나는지 볼까요? 자, 수용액 입장에서는 64짜리 구리가 하나 사라지고 65짜리 아연이 대신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온이 수용액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구리가 하나 빠지고 64짜리가 빠져나가고 대신 65짜리가 들어오니까 실제로 반응할 때는 여러분 아연이 이렇게 아연 이온으로 빠져나오고 여기다가 전자를 놓고 나오는데요. 그럼 구리온이 가서 이 전자를 얻고 여기 달라붙어 이렇게 금속 구리로. 그러니까 수용액 입장에서는 구리온 하나 사라지고 대신 아연 이온이 하나 들어오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온수는 1대1로 변하니까 변화가 없고 질량은 64짜리가 사라지고 65짜리가 대신 들어오는 거니까 질량이 늘어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렇다면 잠깐 우리 금속 볼게요, 여러분. 금속판 질량도 볼까요? 자, 금속판은 여기는 질량이 그럼 뭐 하겠다? 여기는 질량이 줄어들겠다. 질량이 감소. 그치? 아연판 입장에서 봐봐. 아연 하나 빠져나가니까 65가 빠지고 대신 64가 와서 붙잖아요. 그러니까 1만큼 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금속판인 질량이 줄고 수용액은 질량이 늘고 수용액과 금속판은 서로 질량 변화가 반대일 수밖에 없어. 됐지, 그죠? 자, 그럼 네 번째 볼게요. 자, 네 번째는 원래 수용액이 푸른색을 띠고 있었는데, 여러분, 푸른색이 여기에 뭐해질 거다? 푸른색이 흐려진다. 수용액은 푸른색이 흐려진다. 괜찮죠? 오케이? 구리온이 사라지니까. 자, 이거랑 비슷한 거를 하나 더 할 거예요. 이게 학교마다 교과서가 조금 달라서 예시가 좀 달라. 예시가. 어떤 학교는 예시를 아연과 황성구리를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는 AgNO3 질산은을 주고 여기에다 뭐를 집어넣냐면 금속 구리를 집어넣어. 구리랑 은이랑 누가 더 반응성이 커? 구리가 더 반응성이 커. 응? 알겠지, 그치?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은 도금 같은 걸 하기도 해. 그러니까 원래 구리인데 겉면만 은으로 도금하는 방식이 이렇게도 도금할 수가 있어. 응? 알겠죠? 해볼게요, 여러분. 자, 구리랑 AgNO3 질산은과 반응하면 여기는 Cu, NO3 여기는 2, 그 다음 여기는 은 이렇게 나와. 봐봐, 여러분. 요거 좀 복잡해 보이지? 자, R자만 적어볼게요. 금속 구리가 은이온 2개랑 반응을 해야 돼. 그래서 구리는 구리 이온으로 은이온은 금속 은으로 이렇게 섞지. 자, 왜 여러분 구리 하나가 은이온 2개랑 반응을 해야 될까? 구리는 2+, Ag는 그냥 플러스. 근데 이동하는 전자가 서로 동일해야 되거든. 그쵸? 구리가 지금 전자 몇 개를 내주니까 2개를 내주니까 은이온은 전자를 대서 몇 개를 얻어야지? 얘도 2개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Ag 플러스가 2개가 필요한 거야. 무슨 알겠죠? 그쵸?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쌤이 원자론도 써줄게. 구리는 64, Ag 은은 얘는 원자량이 108 이렇게 들어가요. 은이 무겁죠? 응? 원래 여러분 기금속이 무거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누가 제일 무거운지 알아요? 금메달이 제일 무거워. 금메달이 제일 무거워, 진짜로. 알겠지, 그지? 금이 원자보다 제일 커. 금은동 중에. 그래서 제일 무거워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구리랑 이거 하나씩. 첫 번째 이온수 변화부터 볼게요. 수용액의 이온수는 이거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원래 이온이 몇 개였어, 여러분? 원래는 두 개. EAG 플러스니까 그게 몇 개로 주는 거죠, 여러분? 한 개. 그러니까 이온수가 뭐 한다? 이온수가 여기는 줄어들어요. 그치? 두 개에서 한 개로 된 이온수 감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수용액 질량 볼 거야. 수용액은 자, 바울은 은이온 108짜리 두 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줄까? 216만큼이 빠지고 수용액 입장에서는 그리고 얼마만 들어오는 꼴이죠, 여러분? 64만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 그치? 그러니까 수용액 질량이 뭐야죠, 여러분? 여기는? 여기는 질량이 감소하겠다. 무슨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이제 금속판 질량 볼게요. 자, 금속판 입장에서 보면 64가 빠져나가고 은 두 개가 달라붙으니까 216만큼 와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질량이 뭐 하겠다? 이때는 질량이 증가. 이렇게. 됐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 수용액 색깔. 자, 수용액 색깔을 보게 되면 구리온이 점점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는 푸른색이 진해지겠다. 푸른색이 진해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무슨 약이죠? 괜찮지? 원래 저거 이온수 변화 이러는 거 사실은 살짝 따지는 거 학교에서 낼 수도 있는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연습 봐봐.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에 B이온이 있어요. 자, 금속 A를 이렇게 집어넣어 봤어. 알겠지? 근데 만약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아까처럼. 자, 첫 번째 조건. 이온수가 일정하다. 이온수가 안 변한대. A랑 B랑 반응해도.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온수가 일정한데 저 이런 거 있잖아요. 금속판에 질량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죠. 그지? 일단은 금속판의 질량이 변했으니까 반응을 하기는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반응성은 누가 더 세야 되겠다. 반응을 했으니까 A가 B보다 반응성이 크다는 걸 알아낼 수 있고 만약 A가 B보다 반응성이 크지 않았다면 아예 반응을 안 했어야 되니까. 무슨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를 알아낼 수 있냐면 A도 이가구나. 그쵸? 왜? 이온수가 안 변했으니까 둘이 같은 이가구나. 오케이? 그러면 바울은 세 번째 원자량은 금속 원자량은 이거는 누가 더 크구나.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구나. 이렇게. 그치? 만약 시험 문제 나온다면 물론 아까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A랑 B가 누구인지 안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결과를 주고 우리 보고 기억니 네가 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이거 반응성 이게 반응이 진행이 되려면 금속으로 존재하는 애가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커야지만 반응을 하는 거야. 만약 B가 A보다 반응성이 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무슨 알겠죠, 그죠? 괜찮아요? 그럼 변화가 없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아까 왜 아연과 구리온이 만나면 반응을 하지만 금속 구리와 아연 이온이 만나면 아무 변화가 안 생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힘이 약한 애가 와서 힘이 센 애가 지금 양이온이 돼 있는데 힘이 약한 애가 가지고 너 일로 와 그러면 안 가? 쟤 미쳤나? 그러고 안 가. 알겠죠? 대꾸를 안 해줘.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A가 와서 B한테 또 일로 와 그래도 얘는 끌려갈 거 아니야. 자기가 더 약하니까. 그냥 반대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동생이 형한테 너 일로 와 그러면 안 간다고 형이. 무슨 알겠죠? 아무 변화가 안 생겨요. 됐지?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요번에는 요거 응용 한번 해볼게. 되는지 봐봐. 여기에 여러분 A가 1가짜리가 있고 C가 3가짜리가 있대요. 근데 여기다가 X, Y, Z로 할까? 저 A, B가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X, Z, 얘는 Y가 들어와. Y를 이렇게 넣어봤어,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여러분, 자, 여기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여기는 이온수입니다. 자, 이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서 올라간대. 오케이? 이온수가 감소하다 증가. 그러면 이제 이걸로 알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아직은 여러분 이런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죠. 자, 선 하나 그어줍시다. 자, 잠깐만. 첫 번째 반응성 순서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하량을 먼저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산화수, 또 금속 이온들의 전하량 크기 비교. 자, 이렇게. 잘 봐봐 얘들아. 자, 지금 보면 Y가 X이온이랑 Z이온이 있는 데로 들어갔잖아.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이때도 한번 변했고 이때도 한번 변했고 지금 몇 번 변했어? 2번 변했지. 그러니까 누가 제일 반응성이 클 수밖에 없어 여러분? Y가 제일 반응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Y가 들어가서 X이온하고도 반응하고 Z이온하고도 반응을 한 거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반응성 누가 제일 크다? Y가 제일 크다. 근데 봐봐. 한 번은 이온수가 뭐하고 한 번은 이온수가 줄고 한 번은 이온수가 뭐 했대 여러분? 한 번 이온수가 또 늘었대요. 그쵸? 그럼 Y는 몇 가짜리일 것 같아요 여러분? Y가 2가짜리. 그치? 그래서 처음에 여기는 누구랑 반응한 거냐면 Y랑 X이온이랑 먼저 반응을 하는 거지. 그래서 X 2개랑 Y 1개랑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Y는 Y2 플러스로 되고 Z는 X전 Z는 2개로 빠져나오고 Z라는데 자꾸 내가 이래서 Z라고 있냐? X 2개가 석출되고 그러니까 이온수가 2개에서 몇 개로 1개로 감소.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봐봐. 여기는 Y가 이제 Z 이온이랑 반응을 하는데 얘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Y 2개랑 Y 3개네. Y 3개랑 Z 2개랑 반응해야지. 그러니까 얘는 Y는 이렇게 Z는 금속. 봐봐. Y 하나당 전자를 2개씩 내주는데 Y가 3개면 전자를 다해서 6개를 내주는 거야. 그리고 Z는 하나당 전자를 3개씩 얻어오는데 Z가 2개면 전자를 다해서 6개를 얻어오는 거야. 잃는 것도 6개, 얻는 것도 6개. 이게 맞아야 되거든. 항상 반응할 때. 알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 이온이 몇 개였는데 2개, 여기는 몇 개로 늘어나? 3개.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Y가 2가짜리여야겠구나. 그래야 한 번은 이온수가 뭐하고? 줄고 한 번은 이온수가 뭐하고? 늘고 전자량 크기가 같을 때는 서로 뭐 해야 되니까 이온수의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됐죠? 선생님 4가나 5가 있으면 어떡하죠? 없어. 금속 이온은 1, 2, 3가밖에 없어. 응? 알겠지? 이제 4가 5가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알겠죠? 1, 2, 3가 중에 하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반응성 순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X, Y, Z 중에 제일 반응성이 큰 게 누구냐면 Y가 제일 세. 그치? Y가 제일 센 거야. 그러니까 Y가 가서 막 X한테도 막 전자 막 줘버리고 Z한테도 막 전자를 막 줘버리고 하는 거잖아. 맞지, 맞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X이온이랑 Z이온 중에 누가 반응성이 더 작을 것 같아? 더 작은 거. 어? 여러분 그냥 일상생활과 연관을 지어도 괜찮아. 제일 센 놈이 왔어. 그치? 여기 어쨌든 얘보다 약한 애들 둘이 있는 거야. 누가 먼저 가서 빨리 전자를 받아오겠어. 제일 뭐한 애가? 제일 약한 애가. 제일 약한 애가. 그럴 거 아니야. 야, 니네 일로 와. 그러면 제일 낮은 애가 빨리 가야지.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X가 제일 반응성이 작은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 Z이온이 야, Y가 이제 부를 거 아니야. Y가 야, 니네 일로 와. 내 전자 받으러 가.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Z가 X를 보내. 야, 빨리 가. 알았어, 뛰어. 막 이런 거 알겠지? 그러니까 X가 먼저 막 가. 오케이? 근데 X가 Y 전자만 받았다? X는 다 사라졌어. 그러면 이제 Z가 자기밖에 없잖아. 그럼 Y가 얼마 그러면 갈 땐 자기가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자기도 약한 애가 없으니까. 알겠지? 딱 그 흐름대로 간다. 볼게요, 여러분. Y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Z, 제일 약한 게 X. 알겠죠? 그러니까 금속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하나만 들어가면 돼. 금속은 반응성이 클수록 양이온이 되고 싶어. 그리고 반응성이 클수록 양이온으로 오랫동안 남아있고 싶어 한다. 무슨 얘기겠지, 그치? 어떻게 해서든 계속 양이온이 되고 싶은 거야, 그냥. 얘네의 사명이야,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금속은 이 우주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금속 원소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어떻게든 양이온이 돼야 된다는 소명감을 갖고 태어난 애들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반응성이 클수록 양이온이 되고 싶어. 반응성이 클수록 양이온을 많이 남아있으려고 한다. 최대한. 됐죠?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이제 전자 이동까지도 얼추 됐죠. 되는 거 같지? 그치? 그럼 이제 이거를 지금까지 한 거를 살짝 쌤이 큰 틀만 다시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지금 저거 아직 다 안 했어. 금속과 비금속, 비금속과 비금속 이온도 해줄 거야. 자, 일단 요거부터 봐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산화환원을 하고 있는데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과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자, 산소 이동은 산화. 이거는 산소를 뭐 하는 거다? 산소를 얻는 거. 이게 산화다. 그치? 환원. 환원은 산소를 뭐 하는 거? 여러분, 산소를 잃는 거. 이게 환원이다. 됐죠? 자, 볼게요. 여러분, 전자 이동에서 산화는, 자, 얘는 전자를 잃는 게 산화고, 알겠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게 환원이다. 오케이? 근데 자, 여러분, 산소 이동에 의한 산화건,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건, 모든 산화는 여러분, 자, 산화수 관점으로 가면 그냥 산화수가 뭐 하는 거다?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다. 무슨 알겠지, 그지? 산화수가 증가하는 게 산화. 그리고 자, 산소 잃고 전자 얻고. 이건 다 산화수가 뭐 하는 거다? 이거는 산화수가 감소하는 거. 이게 환원이다. 괜찮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그 다음 쌤이 아까 팁 알려줄 때 반응물이건 생성물이건 폿 원소 물질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뭐가 돼준다? 산화하는 반응이 된다. 응? 알겠지? 그치? 근데 폿 원소 물질은 없는 거는 산화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다. 예외적인 게 있기는 하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게 잘 안 나온다. 통과 때. 무슨 알겠죠? 그죠? 사실은 폿원소 물질이 없는데 산화하는 반응인 거는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아직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요런 반응식이 있어. 그래서 얘는 봐봐. 여기 폿원소 물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치? 근데 이거는 산화수가 변한 게 사실은 바로 보여. 봐봐. 여기서 질소는 산화수가 4야, 4. 왜? 산소 하나가 선생님 마이너스 2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질소는 4가 아니지. 봐봐. 산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여기서는 질소 하나가 플러스 4고 여기는 플러스 2야. 산화수가 변한 게 있으면 걔는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야. 하나라도 변한 게 있으면. 그러니까 폿원소 물질이 없다라고 해서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원래 산화수가 하나라도 변한 게 있으면 무조건 산화하는 반응이다. 판단을 할 때. 근데 이제 일일이 우리가 산화수를 따지기에는 아직 이제 여러분들이 녹록치가 아니니까. 알겠지? 그치? 폿원소 물질이 있으면 무조건 산화수가 변한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아시겠죠? 됐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요거 하고 여러분 이것도 사진 한번 찍어 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쌤이 이제 뭐를 해줄 거냐면 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랑 알겠죠? 저 금속과 금속 이것만 해봤으니까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 전자 이동도 살짝 언급을 해줄게요. 오늘 숙제를 오늘 나눠준 프린트 전체가 숙제인데요. 이 전체가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 그럴까봐 그냥 통째로 내려고요. 전체가 숙제인데 거기 뒤에 보면 빈칸 채우기도 있고 문제는 몇 개 안 돼. 문제는 15문제씩밖에 없어요. 산화하나반의 15문제인데 빈칸 채우기가 많아. 여러분 개념 정리하시라고. 알겠죠? 근데 뒤에 중화 반응을 그냥 내도 될까요? 내도 되겠죠, 중화 반응. 너무 쉬운 중화 반응이라. 거기 뭐 지시학 같은 거 나오고 이런 거 알지 않나? 그치, 그치? 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방학 동안에 중화 반응 어려운 걸 많이 했으니까.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 위주로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단이라고 하는 게 없었는데 새로 들어와 놨더라고요. 이게 뭔지 알아? 천국의 계단? 그 계단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 있잖아. 계속 걸어 올라가면 돼 그냥. 계단이야 계단. 계단 오르기 하는 건데. 그 처음에 한 10분 지나니까 그만할까 싶은 생각이 살살 들기 시작을 해요. 너무 힘들어 생각보다.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이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10분 지나니까 이 몸에 있는 땀구멍에다 열려가지고 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한 15분 지나잖아요. 정말 땀이 뚝뚝 떨어져요. 근데 민망해 진짜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20분 정도씩 타는데 월, 화, 수 수요일 날이 제일 힘들더라고 3일째가.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4일째 하니까 4일째는 좀 괜찮더라고 이제 적응이 돼서. 이게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 이게 3일째가 항상 보면 항상 힘들어. 작심삼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그치? 이게 뭔가 공부하고 막 이러는 것도 하루 이틀 잘 하다가 3일째 되면 좀 힘들어지지 않아요? 이제 개학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 공부 많이 했어요? 여름방학 처음 시작할 때 약간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방학 때 열심히 해서 어? 2학기 때 성적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죠? 많이 했어 방학 때? 좀 추울래나? 좀 줄일까? 공부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 그렇지? 이게 공부가 항상 얘기하잖아. 쌤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공부는 습관이다, 그지? 근데 이 습관을 만드는 게 참 힘든 것 같아, 그지? 이제 꾸준히 해야 되는데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쌤도 그 지금 운동하는데 지금 내가 5년째 다니고 있는데 근데 거기 보면 방학 때 되면 이제 젊은 친구들 이렇게 어? 막 처음에 막 애들 운동하는 거 보면 막 엄청 막 열정적으로 하죠. 한 3, 4일 지나면 안 보여. 처음에는, 처음에는 막 진짜 열심히 해, 막. 어? 저러다 쓰러지겠는데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면 며칠 지나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쉽지가 않죠. 이게 꾸준히 오는 사람들은 이게 서로 인사를 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서로 알잖아. 저 사람 또 왔구나. 그치? 항상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쌤 거기 체육관에 선생님들은 다 나보다 다 늦게 온 사람들이야. 선생님들 이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젊을 때니까, 그지? 그 트레이너 쌤들이 이제 뭐 자기 목표하는 바도 다르고 하니까 하다가 중간에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좀 꿈이 좀 큰 사람들은 대학원 가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 대학원도 가고 이제 운동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막 박사학위까지 따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제 뭔가 체육관을 차리는데 일반 체육관이 아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차려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얘기를 해보면 다들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제 잠깐 얘기했던 트레이너쌤은 고대 지금 대학원 졸업 이제 논문 준비하고 있더라고. 근데 자기는 나중에 트레이너 쌤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보고 싶대. 그런 것도 괜찮죠, 그지? 여러분들 나중에 뭐 할래나? 10년 뒤에 뭐 하고 있으려나? 지금 17살이죠? 17살. 10년 뒤면 27. 27이면 남학생, 여학생 다들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때는 사회생활 하고 있겠네. 그지? 예전에 올해 스승의 날에 예전에 쌤이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된 거야. 근데 여학생인데 그 충대 어디를 갔냐면 그 가정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과가 하나 있어. 그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것 같아. 그 많지가 않아. 충대랑 또 어디 한 군데 더 있다는 것 같은데 기가 선생님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임용고시를 보긴 봐야 되긴 하는데 그 친구가 지금 인천 쪽에 갔다 그랬나? 근데 스승의 날 쌤한테 뭘 잔뜩 보냈더라고. 그래서 나도 걔한테 보내줬지. 너도 이제 선생님이니까 축하한다고. 근데 그럼 그 친구가 지금 한 26, 7 정도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년 뒤에는 사회생활 하고 있겠죠. 그때쯤, 그지?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의대를 간 친구는 그때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겠죠. 의대가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많아, 사실, 그지? 늦게까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쌤이 만약에 딸이 있으면 약사를 시키면 좋겠어, 약사. 약사. 이제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고, 그지? 의사 시험도 많이 힘들잖아. 약사도 괜찮은데. 아니 여러분 수의사?
이런 것도 괜찮고 좋은 직업이 되게 많죠. 자, 이거 갈게요, 여러분. 금속, 비금속. 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 나트륨이랑 염소가 만나서 NaCl을 만들었다. 볼게요, 여러분. 자, 나트륨은 얘는 호돈수 물질이니까 얘는 산화수가 0. 염소도 여러분 0. 자, NaCl에서 Na는 여기는 플러스, Cl은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죠. 금속이랑 비금속이 만나면 금속이 무조건 플러스야. 알겠지? 이온을 떠올려도 괜찮아. 여기 여러분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랑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자, 전자 이동을 해도 되고 아니면 산화수 변화를 해도 되고. 자, 이렇게 나트륨은 산화, 염소는 요거는 환원. 이런 식으로. 괜찮죠? 나트륨은 산화, 염소는 환원.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나트륨이 전자 잃었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 많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자, 뭐 마그네슘이랑 이게 좀 많이 나온다, 그지? O2랑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이 됐다. 여기도 마찬가지. 금속과 비금속. 마그네슘이 얘는 뭐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는 전자를 잃었어요. 산화. O2는 얘는 전자를 얻었어요. 환원. 산화수래도 상관없고 0에서 플러스로 가고 0에서 마이너스로 가고. 괜찮지, 그지? 다 연결이 돼, 여러분. 자, 이번에는 비금속과 비금속 이온이 만났을 때, 자, 이때 한번 해볼게요. 비금속과 비금속 이온이 만났을 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여러분 얘네가 혹시 주기율표 몇 쪽인 줄 알아요? 기억나? 17쪽. 그치? 이거 다 같은 쪽이야. 그럼 얘가 9번, 얘는 17번, 여기가 35번, 얘는 53번 이렇게 돼요. 얘는 전자가 2개, 7개, 2개, 8개, 7개, 자, 2개, 8개, 18개, 7개, 2개, 8개, 18개, 18개, 여기는 7개. 전자 배치가 이렇게 돼요. 얘네는 마지막에 전자를 다 몇 개씩 가지고 있냐면 다 7개씩 가지고 있어. 알겠지? 옥텟 규칙이라고 들어봤지? 옥텟 규칙, 그치? 전자를 몇 개씩 가지고 오면 한 개씩 가지고 오면 안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네는 금속이랑 완전 반대. 전자를 얻고 싶어 한다. 그 위로 올라갈수록 전자를 끌고 오는 힘이 더 세요. 저거를 전기 음소온도로 생각해줘도 괜찮아. 아까 쌤이 전기 음소온도 제일 큰 게 누구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 플로린, 그치? F가 제일 컸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끌고 오는 힘이 제일 센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금속은 자, 우주에 만들어질 때부터 양이온이 되고 싶어 하지만 비금속은 반대. 얘네는 음이온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거. 무슨 알겠지? 그치?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걸 가지고 반응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Cl2가 있고 브롬이나 이온이 있다. 이렇게 만났어. 그 염소가 브로민보다 전자를 끌고 오는 힘이 더 세니까 브로민 전자를 그냥 뺏어와요. 그래서 염소는 뭐로 되고 여러분? 얘는 염화이온 이렇게 되고 브롬이나 이온은 전자를 뺏기니까 Br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볼게. 자, 염소는 얘는 0에서 마이너스로 됐고 얘는 마이너스에서 0으로 됐잖아요. 이거는 산화수가 뭐 했다? 감소했으니까 염소는 환원. 이렇게 됐지, 그치? 브롬이나 이온은 얘는 마이너스 0으로 산화수가 증가했네. 요거는 뭐? 요거는 산화.
됐죠? 자, 이런 사운드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브로민이 염화 이온하고 만났다. 이거는 반응을 안 해. 전자를 못 뺏어와. CL한테 전자를 뺏어올 수가 없어. 무슨 알겠지, 그치? 된 거 같죠? 됐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화환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화환원 반응의 특징이 있죠.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 누군가가 전자를 잃으면 누군가는 전자를 얻는다. 그러니까 항상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알겠죠? 누군가가 산소를 얻잖아요. 누군가는 산소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산화제, 환원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산화제, 이거는 뭐냐면, 자,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산화제. 이제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게 산화제. 원래 이 산화제가 영어로는 옥시데이션 에이전트예요. 원래 에이전트가 뭘 도와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응? 그렇지? 도와주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한번 해보자. 만약 구리랑 산소랑 만나서 구리가 됐습니다. 이러면 구리가 지금 산화됐죠? 그치? 그럼 구리는 환원제예요. 남을 환원시킨 걸 도와주는다라고 봐도 되는 거야. O2는 얘는 환원됐으니까 이거는 무슨 제가 되냐면 이거는 산화제. 구리가 산화되는 걸 도와준다는 뜻이죠.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환원제를 찾아라 그러면 산화되는 걸 찾으면 돼. 산화제를 찾아봐 라고 하면 환원된 물질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괜찮지?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산화환원 반응은 다 했어요. 이제 중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중화 반응은 사실 중화 반응 하기 전에 여러분 그 산과 염기 기본적인 성질들을 좀 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씨야, 쌤이 이거 방학할 때 초반에 하긴 했었는데 기억 날 것 같긴 한데 산은 애시드, 그죠? 산은 애시드. 자, 예를 들면 HCl, 그렇죠? 요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더라. 이거 외워놔야 돼 다. 알겠지 여러분? H2SO4 요거는 H와 SO4 마이너스로, 그치? 그리고 HNO3. 자, 이거는 H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로, 그 다음 H2CO3 탄산은 H 플러스하고 CO3 2 마이너스, 그 다음 CH3 COOH 아세트산은 요거는 H 플러스하고 CH3 COO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가 되더라. 여러분 요거 세 가지는 강산이에요. 스트롱 애시드. 통과는 저런 거 알고 있는 게 좋아.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가 잘 떨어지는 게 강산. 자, 얘네는 요 탄산이나 아세트산은 요거는 약산. H가 조금밖에 안 나와. 알겠지? 요 강산, 약산 구분해 주시고, 자, 모든 산은 공통적으로 뭐를 갖고 있으니까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산의 공통성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산의 공통성을 산성이라고 한다. 알겠지? 산성이 산의 공통성이고요. 뭐는 다 대각각이지 여러분. 음연은 다 제각각이죠. 요 음연이 달라서 이것 때문에 산마다 쓰임새가 달라요. 이것 때문에 산의
특이성이 나타나는 거야. 응?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산성에는 신맛이 난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그죠? 이제 지시약 색깔 변화 그거 다 외워놔야 되는 거 알지? 페놉탈레인은 무색, 메틸 오렌지 빨간색, BTB는 노란색 이렇게 들어가는 거. 됐지, 그치? 그리고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 산성 중에 발음은 금속과 산이 만났을 때 뭐 금속 마그네슘과 물건 염산이 반응하면 MgCl2 만들어지고 H2 수소 기체가 발생하더라. 그치? 금속과 산의 반응. 여러분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인 거 알겠지? 뭐가 있으니까? 호돈소 물질이 있으니까. 얘도 산화환원 반응이야. 괜찮죠? 자, 그다음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탄산칼슘이랑 물건 염산이 반응하면 여기는 CaCl2 염화칼슘 그리고 H2O 그다음 CO2 탄산칼슘과 산이 만나면 무슨 기체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기체. 자, 요거는 여러분 시험에 다음 중 산화환원 반응인 것과 아닌 걸 고르시오. 이걸로 예시로 잘 나오거든. 얘는 산화환원 반응이 맞고 얘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고. 얘는 실제로 산화수가 변한 게 있고 얘는 산화수가 변한 게 없어. 여러분들 그냥 뭐로만 판단해도 상관없지. 호돈소 물질이 있고 없고 이렇게 판단해도 돼. 알겠지? 얘는 호돈소 물질이 있으니까 산화환원 반응, 이거 없네, 이거 산화환원 반응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어도 괜찮아.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저 이거 특징은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특이성 이제 몇 가지 해볼게요. 염산은 의약품 같은 거 만들 때 이때 많이 써. 약 만들 때. 알겠지, 그치? 이때 많이 쓰고, 그리고 황산도 진한 황산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건조제로 많이 써. 건조제. 얘는 물을 잘 빨아들이거든. 탈수성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이 진한 황산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할 때 촉매로도 많이 써야더라. 알겠지? 촉매. 이런 거는 특징들 한두 가지는 알고 있는 게 좋아. 이 여러분 탈수성과 관련된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비커에다가 여기다 설탕을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진한 황산을 이제 넣어주는 거야. 자, 진한 황산을 넣어주면 이 설탕이 자 물이 빠지면서 시커멓게 변하거든. 시커멓게 변해서 막 부피가 엄청 커져. 이렇게 막 이렇게 불어나. 알겠지? 이게 여러분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줄게. 설탕은 분자식이 탄소가 12개, 소소가 22개, 산소가 11개. 이게 설탕의 분자식이야. 이건 설탕. 근데 여러분, 자, 설탕에서 진한 황산이 들어가면 뭐를 빼냐면 요만큼을 다 빼버리는 거야. 물 11개. H2의 11배잖아. 무슨 약이지? 저기 다 빠져 얘들아. 물이 돼서. 그럼 뭐만 남냐면 탄소만 남지. 그러니까 시커멓게 변하는 거야. 탄소 때문에. 괜찮죠? 그리고 이게 왜 부피가 팽창하냐면 진한 황산이 물과 만났을 때 열이 막 생겨. 열이 나와, 열. 근데 그 열 때문에 H2O가 수증기 상태로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면서 누구를 끌고 올라가는 거지? 탄소를 끌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무슨 아시겠죠? 오케이? 이런 특징들 몇 가지만 잡아내 여러분. 그리고 질산은 햇빛을 받으면 이거는 햇빛에 의해서 분해가 돼. 햇빛을 받으면 분해. 그래서 어디에다 보관한다? 질산은 이거는 갈색 병에 보관을 해줘야 된다. 특징들만 좀 한 가지만 잡으면 돼. 알겠죠? 그리고 탄산. 자, 탄산은 이거는 이제 탄산 음료. 탄산은 탄산 음료 만들 때. 그치? 그리고 아세트산 요거는 식초. 그치? 식초의 주성분이
아세트산이다. 그막 학교에 있어 뭐 폼산, 막 개미산이라고 하는 거지.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젖산 할 때 젖산 막 이런 것도 있고, 그지? 됐죠? 이런 몇 가지 특징들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염기. 자, 염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염기 다른 데다 쓸까? 잠깐만. 이것도 여러분 사진 한 번만 찍어 주시죠. 됐죠? 오케이. 자, 염기. 자, 염기는 여러분, 가끔 이래요. 그 줄 그으면 꼭 저렇게 되더라. 에어컨을 키면 춥고, 그치? 지금 살짝 줄한테 덥고, 여기 또 줄이 안 고죠. 그냥 해야 되겠다, 그치? 줄이 안 고지네. 자, 여러분, 염기. 염기는 베이스, 그죠? 하나씩 해볼게요. NaOH, 수산화 나트륨은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되고요. 네, 여러분 KOH, 수산화 칼륨은 이번엔 K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화가 되고,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그 다음 자, 여러분 CaOH2, 수산화 칼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CaE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자, 그리고 MgOH2, 수산화 마그네슘, 요거는 Mg2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 얘는 OH가 없지만 물과 만나면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네도 여러분, 자, 공통적으로 다 뭐를 가지고 있냐면 얘네도 다 OH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 그치? 이것 때문에 염기의 공통성이 나타나고, 염기의 공통성을 우리는 염기성이라고 한다. 됐죠? 발음은 요거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강염기예요. 요 세 가지는 강염기, 요거 둘은, 요거는 약염기. 통과는 강염기, 약염기 이런 것도 알고 있는 게 좋아. 알겠지? 염기의 공통성, 쓴맛.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기억나지, 그지? 오케이? 지시약도 다 외워놔야 돼. 페놀프탈레인 붉은색, 메틸 오렌지는 노란색, BTB가 파란색 이렇게 들어가는 거. 괜찮지? 그리고 이온에 이동하는 실험은 그거 알겠지? OH-가 플러스부로 끌려간다. 그치? 그래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바뀌는데 플러스극 쪽으로 푸른색이 계속 변화하겠죠. OH-가 끌려가는 것 때문에. 괜찮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염기의 특이성을 보면 염기의 특이성에 NaOH랑 KOH는 얘네는 성질이 둘이 많이 비슷해요, 여러분. 자, 이거는 뭐 할 때 쓰냐면 비누 만들 때 이때도 많이 쓰고요. 알겠지? 그리고 얘는 CO2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성질도 매우 강하고요. 알겠지? CO2 흡수. 자, 그리고 NaOH랑 KOH는 조해성 이러한 걸 갖고 있어요. 조해성. 그래서 조해성이 뭡니까? 이거는 공기 중에, 얘는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그러니까 물을 빨아들이는 거죠.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뭐 하는 거? 녹는 성질. 요거를 조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빨래비누 같은 게 욕실처럼 이렇게 습기가 많은 데 있잖아? 그 얘가 좀 약간 눅눅해져 애들이 물 빨아들여가지고.
알겠죠, 그죠? 그런 걸 조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여러분 CaOH2 수산화 칼슘 요거는 우리가 일명 석회수라고 불러주죠. 자, 얘는 CO2 검출할 때 쓰는 거. 그치? CO2 검출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CaOH2 석회수가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여러분 CaCO3 탄산칼슘 흰색 앙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H2 이렇게 들어가죠. 이 앙금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것처럼 보여. 무슨 알겠지, 그지? 뿌옇게 흐려져 보이는 거. 자, 그다음 MgOH2 수산화 마그네슘 있잖아요. 요거는 제산제 속 쓰릴 때 먹는 거. 이게 뭐 미산가다 뭐 이런 걸 속 쓸 때 먹는 거 제산제로 쓰이는 게 MgOH2고 암모니아는 이거 많이 나와요. 얘는 비료 질소 비료 만들 때 요거 암모니아를 쓰고 알겠지? 그리고 화약 만들 때도 암모니아를 쓴다. 근데 이게 질소 비료가 암모니아 자체가 비료가 아니야. 암모니아를 식물한테 뿌려주면 식물이 죽어요. 독성이 있어서. 자, 얘를 비료로 만들 때는 자, 암모니아랑 누구를 반응시키냐면 HNO3가 질산이 있었죠? 이 둘이 반응시켜요. 그러면 NH4 NO3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얘는 이름이 질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거야. 질산 암모늄. 이 질산 암모늄을 얘를 식물 주변에 뿌려주면 얘가 이제 빗물에 녹잖아. 그 NH4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로 나뉘어. 그럼 이온 형태로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빨아들이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렇지? 그게 질소 비료 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 여러분 이제 큰 틀만 좀 잡았어 산염기. 자, 이번에는 뭐 알아볼 거냐면 중화 반응할 때 중화 반응은 이런 방학 동안에 사실 어려운 거를 많이 해봐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또 너무 기본적인 거 물어보면 안 되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해봐.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염과 물을 만들어주는 게 중화 반응이었잖아요. 그죠? 바로 혼자 HCl과 NaOH를 반응시켜주면 염은 NaCl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 H2 이렇게 나와.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자. 요거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아니다? 이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그치? 이거 산화환원 반응 아니야. 그래서 참고로 알려주자면 중화 반응하고 산화환원 반응은 절대 같이 있질 않아. 산과 염기의 반응은 무조건 산화환원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응? 무슨 알겠지, 그치? 절대 같이 있질 않습니다. 닮긴 해서 뭔가 반응이, 그지? 근데 절대로 같이 있질 않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지금 산화환원 반응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거 알자 이온 기억나지? 알자 이온은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애들이니까 H랑 OH가 알자. 그치? 그리고 구경꾼 이온은 요거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애들 NA랑 Cl- 요거는 구경꾼 이온이었고 그리고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알자 이온 반응식. 자, 알자 이온 반응식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뭐를 만들어준다? H2를 만들어준다. 이게 알자 이온 반응식. 그치? 얘는 여러분 H랑 OH가 1대1로 반응한다는 거. 그래서 H가 10개, OH가 20개. 그럼 물을 몇 개를 만든다? 물 10개. 기억나지? 이때 여러분 열도 나와, 열. 이 열을 우리는 중화열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올라가더라.
됐지, 그치? 그러니까 통과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그런 거죠. 이온수 변화를 그냥 거의 그래프로 물어보는 거. 그게 많이 나오지. 알겠지, 그치? 이온수 변화 그래프로 물어보는 거.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 HCl에다가 NOH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Cl-는 이온수 변화가 없을 거다. 그죠? H는 점점 내려가다가 바닥을 찍겠다. OH는 H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된 거죠?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은 얘는 처음부터 올라가겠지? Na 플러스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총 이온수는 여기 중화점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중화점 이후부터 급격하게 올라갈 거다. 두 개가 같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총 이온수 변화다. 이렇게. 됐지, 그치? 그래서 쌤이 그래프 무조건 뭐한 데가 중화점이라 그랬어? 꺾인 데가 중화점. 그치? 이온의 농도는 가장 뭐한 데가 중화점이고 가장 작은 데가 중화점. 그치? 온도는 가장 높은 데가 중화점. 오케이? 자, 일단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이거 프린트 다 끝내오는 거야. 알겠죠? 다 끝내오는 거예요.